자, 이제 힘 시간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Y축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X축에는 시간으로 표현을 한 그래프야. 그러니까 얘는 F의 힘으로 T초 동안에 쭉 힘을 가했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럼 이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를 구할 때, 원래 가로 곱하기 세로 하잖아요. 그쵸? 넓이 구할 때. 근데 가로가 T고 세로가 F잖아. 곱하면은 FT잖아요. FT가 뭐지? 충격량이야, 충격량. 그러니까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 곱하기 시간이 뭐야? 충격량이야, 충격량.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예요. 이해 가요? 자,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영역의 넓이는 충격량과 같다. 이해 가시죠? 힘 시간이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자, 근데 요렇게 나타내줘도 어차피 넓이는 뭐야?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뭐야? 충격량이랑 같은 거야. 근데 지금 여기가 충돌과 안전인데, 잘 봐라, 이제. 접시를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근데 이거 이제 중력과 속도 이런 걸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하여튼 얘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점점 빨라지다가, 요 부딪히기 바로 직전의 속력은 똑같아. 자, 부딪히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V의 속력으로 부딪혀서 나중에는 얘가 막 정지할 거 아니야. 산산조각이 나도 정지를 하거든요. 정지할 거죠. 나중에 속도가 0이 되겠지. 그러려면 이제 얘가 처음에 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지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으로 되는 거야. 근데 얘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 둘이. 근데 마룻바닥은 딱딱해가지고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잘 봐. 시간이 짧아요. 근데 카펫은 좀 푹신푹신하잖아. 그럼 시간이 길어. 자,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은데, 그러면 충격량도 같은 건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잘 봐. 요게 지금 일정한 값이거든요. 일정할 때 T가 짧으면 F는 커져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 가나? 그러니까 이 값이 일정한 값일 때 이 둘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좀 어려워.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는 같아. 왜 같냐면 같은 속도로 같은 질량으로 얘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고 충격량이 같아. 근데 얘가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요 힘 있지, 힘. 요 힘. 힘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잘 봐요. 네. 자, 충돌 직전의 두 접시의 운동량은 MV로 같아. 근데 충돌 후에 두 접시는 정지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0이지.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 다 같아.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도 같아요.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딱한 마룻바닥에서는 시간이 짧아. 푹신한 카펫에서는 시간이 길어요.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힘의 크기가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을 받기 때문에 마룻바닥에 떨어지면 접시가 큰 힘을 받아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카펫에 떨어질 때는 힘이 작아서 안 깨지는 거예요. 응? 자, 운동량이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으로 같다. 속도의 곱과 같다. 단위는 kg/m이다. 충격량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힘 곱하기 시간의 곱과 같다. 단위는 뉴턴세크이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값과 같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은 아랫부분의 넓이랑 같다. 네. 자, 좀 어려운데 계속 봅니다. 만약에 이 범퍼가 있죠. 범퍼가 꽝 부딪히면서 얘가 이렇게 좀 찌그러지는 그런 시간을 길게 해. 그러면은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힘은 적게 받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어떤 부위의 속력으로 가다가 부딪혀서 정지하는 건데 충격량이 일정한 값이라면 F 곱하기 T에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적게 받기 때문에 그래도 범퍼는 망가지고 엔진은 안 망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니면 뭐 사람이 안 다치고 범퍼는 망가져도 에어백에 부딪힐 때 딱딱한 거에 부딪히면은 시간이 되게 짧겠지만 에어백에 부딪히는 동안에 정지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져요. 힘이 덜 작용하기 때문에 안 아픈 거지. 시간은 길어져도. 자, 포수용 글러브가 두꺼운데 이게 물론 이제 푹신푹신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공이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면 힘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거고, 매트도 푹신푹신하면 충돌 시간이 길게 되면서 힘은 적게 받는 거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을 적게 받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 봐봐. 충돌 시간이 길게 되면 충격량은 일정할 때 힘을 줄여서 충돌 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에어백, 포수용 글러브, 바닥에 쿠션, 모서리 보호대 등. 이해 갑니까? 자, 봐봐. 그거 아직 넘기지 마세요. 뭐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낙법 같은 거 할 때 좀 더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은 덜 아파요. 뭐 가다가 넘어질 때 뭐 축구하다가 막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들 있거든. 굴르는 게 안 아픈 거야, 사실. 굴르는 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덜 다쳐요. 착지할 때 무릎을 꼭 구부려야 돼. 그러니까 그냥 뚝 떨어지면은 시간이 짧으니까 다쳐요. 근데 무릎을 구부리면서 착지를 해야지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농구하다가 무릎 안 구부리고 떨어져가지고 여기 십자인대 파열됐거든.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면서 착지해야 돼. 그게 안 다쳐.
그 뭐지? 그 야마카시인가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되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한 바퀴 굴러요. 안 다치려고 시간을 길게 하는 거. 태권도 보호대도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자, 문제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요거 예제 해볼 건데 선생님이 같이 할게요. 이거 좀 어려워서. 잘 봐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그러면 지금 운동량이 얼마예요? 지금 운동량? 8이죠. 그쵸? 8kg/s고 자, 여기가 힘이고 여기가 시간이야. 그러면 봐봐요. 0에서 1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그쵸? 예, 그래프 밑면의 넓이 구하면 되는데 3Nm/s죠?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그러니까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만큼 더해주면 돼. 방향이 같으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8이었죠, 8. 그 다음에 충격량이 얼마였어요? 3이죠? 11kg/s가 되는 거예요. 알 것 같아? 그러면 이거 한번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 3번 어려운 것 같은데 3번 한번 해보십시오. 자, 7m/s 맞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이 밑면의 넓이를 계산해야 돼. 여기는 2죠, 2. 근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꼭 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여기 3이야, 3. 여기도 3이었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3초가 됐을 때 운동량이 얼마냐면 11에다가 3만큼 또 더해 줘야 돼. 맞죠? 그쵸? 근데 속력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질량이 2고 속력을 곱하면은 원래 운동량 돼야 되잖아요. V가 7m/s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답 7m/s 맞고요. 근데 이건 이제 예제 2번은 어려운 게 뭐냐면 봐봐. 요로 가는데 방향이 반대로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줘야 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의 크기죠? 얼마예요? 그쵸?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 그쵸? 2분의 3, 1.5Nm/s. 그 다음에 2번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처음 운동 방향과 비교해 보고 이때 속력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요거 한번 해보시죠. 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은 방향이 바뀐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어렵죠? 봐봐요. 이제 3초 동안의 충격량 구하면 얼마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니까 2분의 27, 2분의 27이고, 근데 그거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운동량에서 빼야 돼. 그러니까 원래 운동량은 8이죠? 8에서 이거를 빼야 돼, 이렇게. 근데 이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2분의 16에서 마이너스 27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2분의 11 이렇게 되죠. 근데 왜 마이너스가 나오냐면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소리야.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일로 가던 애가 힘을 받아가지고 속력이 느려지다가 방향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암튼 운동량이기 때문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뭐 해야 돼? 속도지,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럼 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11이지. 마이너스가 왜 나오냐? 속도도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방향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반대 방향이다라고 쓰면 되고, 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라고 말해줘도 되는데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방향이 없어요. 속력은 그냥 저거 떼고 마이너스 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4분의 11m/s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알 것 같아? 반대 방향은 좀 어렵죠. 요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물리 원이나 이런 거 조금 그런 거 배울 때 하는 거고, 일단 넘어가서 자 8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지에 있었다라는 거는 처음에는 운동량이 0이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예, 속도가 0이니까. 0.6초 동안에 자, 운동량은 얼마만큼 변하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랑 같은 거니까 20 곱하기 0.6 하면은 충격량이 되죠? 근데 이걸 답을 쓸 때는 아무튼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단위를 뉴턴 세크보다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써주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지 이게. 자, 3초 동안에 힘을 가했대. 3초 동안에. 3초 후 운동량의 크기. 얘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8이죠, 8. 근데 이 운동량이 그 충격량과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빼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2가 될 거고, 얘는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14죠. 14에서 11을 빼줘야 돼. 2가 될 거야. 몇 빼주는지 알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운동량의 크기 가와 나는 같다라는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잘 읽어보시면 충돌 후 정지할 때까지 운동량은 0이므로, 정지했을 때 0이므로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 따라서 달걀이 바닥으로 부터 받은 충격량이 같은 거. 충격량. 한편 달걀이 바닥과 충돌하는
시간은 딱딱한 바닥보다 푹신한 바닥이 길므로 평균 힘의 크기가 딱딱한 바닥이 푹신한 바닥보다 크다.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서 떨어진 계란은 달걀은 깨진다. 자, 이런 거 왜 쓰냐면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줄어들어서 깨지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자,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받는 피해를 줄이는 안전장치는 에어백, 호수용 글로브, 헬멧도 마찬가지고요. 모서리 보호대, 단에 기억력 늘 다 피해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 앞에 역학적 시스템 안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같이 읽으면서 칸 채우면서 할게요. 자,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 접촉면에서 상호작용하여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것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부력은 어떤 유체에서 그 물체를 띄우는 힘이야. 띄우는 힘. 중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자석과 세부치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탄성력은 외력을 가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고요.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방향은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크기는 1kg의 질량을 갖고 있으면은 9.8N의 그 중력의 크기가 작용합니다.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도 하고,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중력만 받으면서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해요. 자, 이때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면 이제 9.8이 돼.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근데 이게 아까 잠깐 했는데 가속도라고 하는 게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거든요. 가만히 떨어뜨리면 만약에 이 가속도로 만약에 10초 떨어져 이렇게, 그럼 나중에 속도가 98m per second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 속도를 구할 때 GT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나중 속도를 구할 때 GT, G 곱하기 T,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된다.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렇게 되거든요. V가 Y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G가 기울기야, 기울기. 요런 거 아나 모르겠네. 하여튼 기울기예요. 여긴 T고, 그러니까 1초 지나면 9.8m per second에 있고, 2초 지나면 19.0대 있고, 그쵸? 네. 9.8에다가 1, 2, 3, 4 이렇게 각각 곱하면은 나중 속도가 나오죠? 이렇게 증가하는데, 밑면의 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이가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이동거리거든요. 이동거리. 그럼 낙하 거리랑 똑같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원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가 t고 y가 v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하는 문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다.
그 밑면의 넓이는 낙한 거리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자 가만히 놔두는 거는 자유낙하하는 거고, 하나는 가만히 놔두고 하나는 옆으로 던졌어. 옆으로 던지면 던져도 운동하는 동안에 중력이 작용을 해서 같은 시간 안에 이만큼씩 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옆으로 던지는 애나 그냥 가만 놔둔 애나 똑같이 떨어져.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 힘을 받는 게 아니어가지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게 되는 거. 수평 방향은.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수평 방향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는 등속 운동합니다. 등속 운동하게 되고, 연직 방향은 등가속이야. 등가속도 운동하게 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거죠. 속력은 일정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연직 방향은.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 운동. 저번에 안 해가지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잠깐 볼게요. 자, 몇 쪽이냐면 142쪽에 잠깐 보시고, 자, 잘 봐. 옆으로 더 빠르게 던지면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가서 떨어져. 그럼 더 빠르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충분하게 빠르게 던지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지구도 쉬어. 그래서 얘가 계속 돌 수가 있어요. 자, 뉴턴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얘가 가는 동안에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것만큼 지구가 이렇게 휘니까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약 한 8km/s 정도로 쏘면은 안 떨어지고 계속 돌 수 있어요. 그런 게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충분히 빠른 속도로 쏘잖아? 그럼 계속 돌아요. 달이나 인공위성이 그렇다는 거죠. 되게 빨리 도는 거야. 달이나 인공위성이. 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속력을 증가시키면 어느 순간 지면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서 지구를 돌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달이나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층이 있는 거예요. 대기층이. 공기가 어디로 못 도망가고 있는 거고, 물이 지하수 같은 게 이제 흐르면서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뿌리가 아래쪽 방향으로 자라나고, 귀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전정기관 안에 털이 있거든요. 거기 돌멩이 같은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전정기관에서 몸이 기울어졌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예. 우리가 중력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돌과 안전은 오늘 한 거고요.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근데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고,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요. 운동하고 있는 애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관성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라고 합니다. 알짜임. 합력을 말하는 건데,
R자임이 0일 때 정지 상태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 상태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하고요.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P라는 약자 쓰고 그 다음에 충격량은 충격받는 정도인데 크기는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고요. 뉴턴 세크라고 쓰죠.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과 충격량하고 관계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자,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할 때 받는 힘을 줄여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범퍼, 에어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좀 하긴 했고 실력 높이는 거는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선 프린트 줄 테니까 프린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